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잔소리 컨텐츠입니다. 잔소리 듣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직 완벽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란 것도 좀 정착이 된 듯해서 아직 제가 보기에도 사실 모자란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은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은 꼭 학생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잔소리와 더불어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2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꼭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제발 방학 때 좀 하라고 그랬지. 방학 때 좀. 자,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제 작년 12월 한 중순경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현역 고3 학생들이 정시에서 재수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라는 어떤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그 영상이 굉장히 폭발적이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는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월 달에는요, 학습 루틴을 만들고 2월 달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을 보내야만 학기 들어가가지고 잘할 수 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12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 그 말대로 학습을 진행했었던 학생이라면은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이 제가 지금 3월 둘째 주입니다.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요,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래. 당연하죠. 방학 내내 새벽까지 놀다가 오전 내에 자고 겨우겨우 점심때쯤 일어나서 그런 생활을 2달을 넘게 했는데 갑자기 학교를 오전 8시, 8시가 뭡니까? 6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숙제 내주면서, 제가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학원 숙제를 내주면은 꼭 못 해오면서 너무 바쁘답니다. 바쁘대요. 자,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학교 들어가면요, 수행평가, 무슨 발표 수업, 해야 될 게 하루하루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수학 공부를 제대로 몰입해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 학기는 다 끝내놓고 그런 다음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10년을 가르치는데요,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똑같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학습 효과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연복 셰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 레시피를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어떡하냐라는 어떤 질문자의 말에, 그 레시피 가르쳐줘 봐야 하는 놈들만 한다. 자, 공부도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해요. 제가 매년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걔 중에요,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어요. 10이면은 한두 명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두 명,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레시피, 그리고 중간고사 잘 보는 방법, 그리고 2학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뻔한 얘기고요, 특별할 것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봐야 정말 하는 학생만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만의 레시피, 솔직히 저만의 레시피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첫 번째는 중간고사를 잘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됐고 4월 이제 말경이 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학사 일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중간고사를 본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수학 과목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학기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바쁘시죠? 근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요, 할 게 더 많아져요. 수행평가도 점점 많아지고, 발표, 수업, 독서, 암기 과목, 다른 과목,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빨리 끝내고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부터 하기 마련이에요. 수학 공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수학 공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점점 미루게 됩니다. 미루게. 자, 또 내일 바로 수행평가 있어요. 내일 발표 있어요. 그럼 오늘 해야 할 공부량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할 것부터 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할 것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 숙제 나왔으면 여러분들 미리미리 안 하잖아요. 내일 이제 숙제 제출할 때 되면 오늘 열심히 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자, 미리미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수학 공부 못해요. 이거 해야 되니까 수학 공부 못해요. 이럴 시기가요,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지금요 바쁘다고 생각하죠. 지금이 그나마 제일 여유 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때 기본적인 것들을 다 끝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학교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특색은 뭐 준비하는 방법은 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 제가 설명을 드리는 말씀은 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천안 지역의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그냥 일반 중학교를 어떻게 보면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것은 진짜 학군지라든가 어떤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할 때요.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 이에요. 방향성. 그 방향성은 누가 정합니까? 교과목 선생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미치겠어요. 애들한테 야, 선생님이 어디서 나온다든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를 하신다든 이거 물어보면요, 그걸 제대로 안 듣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침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출제를 하겠다는 그 방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문서화가 돼가지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시험 범위만 나오잖아요. 시험 범위만 나오는데, 자, 거기서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내지는 뭐 시험 출제를 하면서 슬쩍 언급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더라, 안 나온다더라, 뭐 증명 문제를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야?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런 기초적인 준비가,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가장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자, 교과서 문제는요, 무조건 제일 먼저 한 2번, 3번을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교과서 정도에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거의 답이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하세요. 근데 답을 외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풀이 과정 정도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교과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는요, 숫자를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어떤 교과서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의 학원에서는요, 교과서 문제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들만 추려진 자료를 충분히 2회 내지 3회 오답 노트를 해가면서 풀이하면은 굉장히 일단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교과서 문제풀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그 교과서에 딸려있는 교사용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문제 파일들이 있는데요. 자, 어지간한 학원이면 거의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 출제하기가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아래 한글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잘라내기 붙여넣기도 그렇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하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가 선생님이라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자료를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지간한 학원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를 충분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극악스럽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부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면 부교재 문제는 당연히 풀이죠. 당연히 다 풀어봐야겠죠. 거기서 출제가 많이 될 테니까요. 예. 자, 부교재가 딸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를 부교재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무자르듯이 그렇게 다 딱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부교재에서 출제를 할 때 부교재 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은 교과서나 교사용 자료에서 많이 추려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부교재에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따라서 부교재를 풀 때는 기본적인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손풀이 과정을 적어가면서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수능 특강을, 요새는 이제 수능을 이제 거의 다 봐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수능 특강, 고등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활용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고3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까지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관연도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관연도 수능 특강, 그러니까 1, 2전 연도라든가 관연도 5년치는 이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푸는 거지만 적어도 1, 2년 정도 관연도의 수능 특강 문제는 한 번쯤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1, 2년 과정도 사실은 저희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이라면은 5년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요 다 정리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작년도 수능 특강 그리고 재작년도 수능 특강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이하면은 아마 충분히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시험장을 들어가는데 내가 이 정도도 안 하고 들어간다, 이것은 그냥 시험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 나올 것이고 부교재 쓰는 학교는 부교재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를 제대로 풀어보지 않고 들어간다,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것은 그냥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다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 정도 풀이를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가 지나고요. 한 달 정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시험 범위에 대한 베이스 정도는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자, 3, 4주 전이 될 거예요. 그 정도쯤 되면은. 자, 그때부터는요,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학교 시험은요, 어려운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아주 쉬운 문제, 1번부터 10번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각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관연도 기출문제죠. 관연도 기출문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이 관연도 기출문제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자기 지역, 저 같은 경우에 천안이니까 천안의 다른 학교들에 있는 관연도 문제들을 또 풀어보고,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요, 여러분들 학교와 동일한 교과서를 채용한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집들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학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느냐, 전국 단위의 어떤 기출 문제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죠. 요즘 족보닷컴이라든가 파스칼 수학 자료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그런 기출 문제들은 이제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저 자료로 갖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학원마다 역량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실전 문제 풀이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요, 고난이도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요, 하루에 두세 문제, 최소 5문제 정도? 최소 두세 문제. 그래, 한 5문제 정도를 매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제 고난이도 문제들이라는 건요, 문제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만들고 출제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고난이도 문제라는 것은 좀 돌고 돌기 마련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손으로 한번 풀어봤느냐 안 풀어봤느냐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된 고난이도 문제 교재를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학원에 어떤 그냥 고난이도를 모아놓은 자료들을 활용한다던가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봤으면 실제 출제가 되면은 이런 문제 내가 풀어봤었지 해가지고 손을 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바로 손대가지고 문제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시험 시간에 그렇게 여러 번 해볼 어떤지 시행착오를 겪어볼 그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수능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내신에는 그럴 시간이 전혀 없어요. 45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쉬운 문제들만 제대로 꼼꼼하게 풀어도 그 시간이 모자란 시간인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보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은 하루에 5문제 정도, 적어도 한 2-3문제 정도씩을 내가 꼬박이 이제 이게 집중을 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손으로 써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할 때는, 자,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던 좀 어려운 킬러나 준킬러급의 4점짜리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면은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하게 되는 시험 2주 전부터는 여유 있게 다른 과목, 특히 이제 암기 과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봤잖아요. 자, 이 시점쯤 돼가지고 교과서 문제 풀고 부교재 풀고 있으면요,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수학 문제집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랑 여타의 교재 문제집 한 페이지 넘어가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주 전부터 내가 공부를 하면요,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학 성적은요, 최종적인 성적은요, 여러분들 수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2학기의 준비입니다. 2학기 준비. 왜 갑자기 뜬금없이 2학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자, 길어봐야 3주 정도 될 겁니다. 게다가요, 더워요. 더워서 공부도 안 되고 휴가 기간이다 해가지고 마음도 조금 들뜬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공부할 어떤 학습 같은 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겨울방학처럼요, 2달, 3달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학기 과정이 만약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면요, 시간을 쪼개서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개념 정도는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또 하셔야 돼요. 자, 방학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념 정리와 더불어서 이제 좀 교과서 수준의 굉장히 좀 쉬운 문제집을 선택해서 가볍게 이제 어떤 개념을 내가 한번 돌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뭐 선행반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아예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좀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관리형 학원이라든가 과외, 뭐 인강 등의 독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저희 힘들고, 이 힘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극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선행은 이거 사실 주요 과목을 공부하는 데는 다 똑같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저축하듯이 공부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축하듯이 공부를 하라.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저축을 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테크 같은 거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돈을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내가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쓰라고. 자,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내가 10시간 정도를 2학기 선행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10시간을 먼저 선행 공부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 현행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사실 그냥 현행 공부할 때도 이건 사실 중요해요. 뭐 이제 주요 과목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은 매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행평가, 뭐 발표, 독서 이런 거 하느라고 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보니까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주요 과목에다가 이제 학습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사람들이 참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학원이나 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게 그거 좀 오픈 열어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원칙은 만약에 2학기 선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내가 지금 개념도 전혀 모르는 상태다 라고 할 때는 지금부터 개념 수업을요, 인강을 듣건 뭘 하건 간에 조금씩은 계속 나가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정도는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여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기본 개념이라든가 문제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 교과서 문제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마치고 나면은 어떤 이제 3주 남짓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 여름 방학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남는 그 한 3주간의 시간 동안에는 미친 듯이 유형 문제, 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오답을 진행해야지 겨우 2학기를 학습할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제 말요, 이거 진짜요, 정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2학기 시작할 때요, 제가 이 얘기 아마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너네들 빨리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예,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아마 여러분들 딱 2학기 시작하고 났을 때는요, 정말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10년째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고등과정부터는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방학 전에요 한 학기를 미리 다 끝내놓고 시작하자마자 중간고사 준비, 이거예요. 이게 항상 제 고등학교의 계속 루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번 뭐 선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뭐 이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수학 선행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용적인, 제가 수학자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잘 보내는 사람이. 자, 대학을 잘 보내야 되고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무조건 선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힘들어요, 여러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짓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돼 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저기는요 진짜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미리 선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다, 이 얘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전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님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아니 뭐 수학이 쉬워졌다느니, 뭐 인구가 줄어서 대학을 가기 쉬워졌다느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승리. 자, 사교육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최전선에 있는 제가 느낀 체감에 대학 가는 거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은 좋은 대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예시를 드려볼게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고, 자,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자, 뭐 1000문제 2000문제 있다고 선 치더라도 뭐 센도 그 정도는 있는데요. 근데 센 같은 경우는 A 스텝도 한 문제를 그렇게 치잖아요. 근데요, 마플 시너지는요 B 스텝 이상인 문제들, 센으로 치면은 B 스텝 이상인 문제들만 몇천 문제입니다. 1000문제가 몇백 문제가 돼요. 그리고 뒤에 무슨 뭐 내신 연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요 진짜 어마무시한 양이 있어요. 자, 제가요 그거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인지 사실 정확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문제집 처음 봤을 때요 저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학원 강사님들이 야,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야, 야, 풀지 마, 이랬었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몇 년이 지났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상위권 학생들 정도 되면요 그 정도 다 풀고 있어요.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쉬워진 게 아니라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범위는 줄어들고 할 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내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경쟁이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나도 이 친구가 쓸 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상위권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점점 더 멀리 달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한번 딱 삐끗해가지고 내가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이 격차는요 점점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격차는 점점 탄력성이 있어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학의 즈음해서 어떤 좀 잔소리와 더불어서 어떤 좀 실천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말 별것 없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중간고사 준비 잘하는 방법, 그리고 2학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실천이에요.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서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아마 어딘가에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인생이란 것은 어떤 별것 없는 사소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잘 실천을 해주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요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